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직류회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여기에 있는 세세한 내용 하나하나 다 나오는 게 아니죠.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복합해가지고 응용해서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오늘 배울 것들은 요 후반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류에 대한 정의나 또는 전압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키르요프의 법칙을 문제 풀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이걸 당연히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항에 대한 합성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직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저항, 병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저항 구하는 거 기억하죠? 좋습니다.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 거 잊어먹으면 답이 안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문제죠. 자, 이 문제는 우리 교재의 1-3번 문제하고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잘 보세요. 다른 교재들도 이런 내용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만은 그걸 한번 잘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보죠.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지식이 필요한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라고 하는 것, 여기 S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죠? 이 S라고 하는 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스위치를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스위치 S를 열었을 때 전류계 지시, 여기에 흐르는 전체 전류가 되겠죠. 지금 이 회로에는 전압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전압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거기에 전체 전류가 10A가 흘렀습니다. 그렇다면은 스위치를 닫을 때 여기에 있는 스위치를 닫는다는 얘기, 저항을 연결한다는 이야기죠. 저항을 연결했을 때 전류의 지시가 얼마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회로에서 전원이 얼마가 가해졌는지는 모르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전원이 변하지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회로에서 저항을 연결했을 때와 연결하지 않았을 때에 어쨌든 간에 여기에다가 우리는 무엇을 가합니까? 전원을 인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전원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전원은 일정한 전원이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스위치를 열고 닫을 때 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 저항의 연결을 그려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이 저항은 두 개가 무슨 연결되어 있죠? 3ohm과 6ohm은 병렬 연결되죠. 그리고 스위치가 열려 있다면 이 4ohm이 직렬로 연결된 형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스위치를 열었을 때에 대한 합성 저항 값이 얼마인가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저항 값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요거 두 개가 무슨 연결되어 있어요? 병렬 연결된 거죠. 그 병렬 연결된 거에 요거 하나가 직렬 연결된 거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병렬에 대한 합성 저항을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병렬에 대한 합성 저항 얼마죠? 6ohm입니다. 그런데 스위치가 닫히면 어떻게 될까요? 스위치가 S가 닫히면 여기에 있는 이 저항 12ohm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저항이 무슨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도 병렬 연결이 될 것이고 이것도 병렬 연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개가 무슨 연결되죠? 직렬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합성 저항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에서 제가 설명한 내용에서 얘가 왜 나왔는지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는 합성 저항 구하는 것, 병렬 연결에 대한 합성 저항 구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두 개에 대한 병렬 연결의 합성 저항은 저항이 있다면 두 개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해주고 하는 거죠. 얘가 두 개의 저항에 대한 병렬 연결의 합성 저항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주고 두 개를 곱해주고 하는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바뀌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바뀌어 있는 것은 스위치를 열었을 때의 저항과 스위치를 닫았을 때의 저항을 보니까 이 저항값이 바뀌는 거죠. 그랬을 때에 여기에 있는 전류값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린 거 기억납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에 가한 전압, 전원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가한 전원은 얘는 어떻게 돼요? V인데 얘는 변함이 없죠. 불변인 겁니다. 전원은 아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문제를 푸는 것은 물론 이제 이렇게 풀어도 돼요. 전원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럼 그 전원의 값이 얼마인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 여기에 있는 이 값이 얼마인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하죠? 먼저 여기에 있는 스위치를 어떻게 했죠? 열었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스위치를 열은 겁니다. 오픈한 상태에서 전류가 얼마가 흘렀다는 거예요? 10A가 흘렀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합성저항이 구해보니까 얼마입니까? 5ohm이죠. 거기에 10A가 흘렀으니까 여기에 있는 전원은 5ohm의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만큼의 50V에 대한 전원이 일정하게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스위치를 닫게 되면 저항의 변화가 생겼죠. 얼마로 바뀌었어요? 6ohm으로 바뀌었죠. 아까 이게 잘못 얘기했네요. 이게 6이죠. 5가 아니라 스위치를 열었으니까요. 그래서 60V의 전원이 나왔는데 얘가 저항이 어떻게 됐어요? 병렬로 하나 더 추가돼서 연결되면서 여기에 저항값이 6ohm 값이었죠. 거기에서 5ohm 값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에 있는 이 스위치를 열었을 때에 대해서 전체 합성장이 6ohm의 10A 전류가 흘러서 60V의 전원이 있었다면 스위치를 닫으면은 저항값이 바뀔 것이다. 그러면 이 60V는 불변이니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스위치를 닫았을 때의 합성저항이 5ohm이잖아요. 거기에 이 전압은 불변이죠. 얘는 항상 변함이 없죠. 일정한 것을 그렇죠? 공급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온다? 12A가 나온다.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거는요. 합성저항을 구하고 거기에 전류가 흘렀으니까 전체 전압이 생겨서 일정한 전압, 공급 전압을 계산했기 때문에 저항값에 변화가 있다면 저항값분의 공급 전압에서 새로운 전류값을 계산한다. 이런 형태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푸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조금 우리가 기초만 가지고 풀긴 하는데 수준이 조금 낮은 분들이 이렇게 풀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어떤 수학적인 개념을 접근하기 편하다. 수학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푸는 방법은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풉니다. 자, 전원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저항을 열고 닫았을 때에 대한 저항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저항의 변화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전원의 값은 일정하고 저항은 바뀌고 그랬을 때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한다면 오음의 법칙에서 전류는 어떻게 되죠? 저항의 전원이 일정할 때 반비례한다는 거죠.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반비례식을 우리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비례 반비례식을 우리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자, 전류잖아요. 전류입니다. 저항이잖아요. 요게 반비례하는 거예요. 만약에 비례한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반비례하기 때문에 여기 점 찍힌 거 있죠? 요걸 갖다가 어디다 찍어주면 되냐면 요 아래다 찍어주면 돼요. 요게 반비례예요. 자, 여기서 점 찍힌 거는 나중의 값이죠. 그 다음에 점 찍히지 않은 거 요거는 뭐예요? 처음의 값이죠.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 i' 나중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요. i'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식의 변화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하면 처음의 전류가 10A였죠. 나중의 전류가 얼마냐 이걸 묻는 거죠. 처음의 저항이 얼마였죠? 5ohm이었어요? 6ohm이었어요? 6ohm이었죠.
6ohm이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항이 5ohm이 됐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비례식이 완성이 되죠. 이렇게 완성이 됐다면 요 I'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항만 하면 되잖아요. 나누기 되어 있는 이거 이항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항하면 이렇게 이항하면 곱하기 되겠죠. 이렇게 곱하기 되겠죠.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곱해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죠. 12. 가능하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식을 이용하면 빠르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1분 30초 안에 문제를 풀고 답안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빠르게 어떻게 하면 빠르게 문제를 풀 것인가. 계산기 바로 딱딱딱 눌러가지고 CBT로 바로 답을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나요? 여기에는 그러면 어떤 법칙이 들어있을까요? 여기에 들어있는 법칙들을 여러분들 아셔야겠죠? 여기에 들어있는 법칙은 오음의 법칙 들어있나요? 당연한 얘기죠. 여기서 오음의 법칙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합성저항 구하는 것도 들어있죠. 뭐 그런 것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음의 법칙과 합성저항을 구하는 법칙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이해하면 될 겁니다. 가능하겠죠. 자, 잘 보고 하나씩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회로가 있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여기 양단의 전압이 얼마이냐라고 물어요. 다시 말해서 요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이 얼마인가 묻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여기서 브릿지 회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도 되지만 지금은 브릿지 회로 몰라도 돼요.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한번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A점의 전위를 구해야 됩니다. A점의 전위 VA라고 하는 걸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점의 전위 VB라고 하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VA점의 전위와 VB점의 전위에 대한 차이를 우리는 AB 양단의 전위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A점의 전위. A점의 전위를 구하려면 우리도 이제 키르이호프의 전압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키르이호프의 전압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하나의 폐회로에서 전체 회로가 아니라 임의의 하나의 폐회로에서 폐회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몇 개가 보이죠? 폐회로는 여기서 3개가 보이죠? 그게 보이나요? 한번 살펴보죠. 폐회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러한 폐회로가 하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러한 폐회로가 하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폐회로가 하나 있겠죠. 이게 폐회로예요. 그 폐회로인데 폐회로 3개 중에 한 개를 보는 겁니다. 임의의 한 폐회로에서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하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게 키르이호프의 법칙이죠. 자, 기전력은 6V가 되고 전압 강하는 얼마가 될까요? 이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폐회로 하나 보는데요. 그 폐회로를 어디를 봅니까? 자, 그 폐회로는 여기를 보는 거예요. 요 회로만 보는 거예요. 다른 데 보는 게 아니죠. 요 회로만 봤을 때에 기전력은 얘가 전원이잖아요. 전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6V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전압 강화가 있잖아요. 여기에 전압 강화 하나 생길 거고요. 여기 전압 강화 하나 생길 거 아니에요. 자, 이 전압 강화 어떻게 구할까요? 전류를 알면 전압 강화 쉽게 구해지겠죠. 전류를 알면. 그럼 전류를 구하려면 하나의 폐회로에서 저항 2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얼마죠? 오음의 법칙 적용하면 3ohm이죠. 그리고 이 전체 전압은 얼마죠? 6V죠. 오음의 법칙 적용하니까 얼마가 흘러요? 2A가 흘러서
여기에는 1 곱하기 2라고 해서 2볼트에 대한 전압 강화가 생기고, 여기는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2에 대해서 얼마가 생겨요? 4볼트에 대한 전압 강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6볼트, 전원 6볼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 2볼트와 그 다음에 여기 4볼트에 대한 합이 여기 6볼트가 된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이죠.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전압 강화가 2볼트가 생겼고요. 여기는 전압 강화가 4볼트가 생겼어요. 그럼 여기 A점의 전위는 2볼트일까요? 4볼트일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2볼트일까요? 4볼트일까요? 대답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2볼트라고 대답한 사람은 틀렸어요. 전압이 떨어지고 남는 전압, 전압 강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남는 전압이 전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위는 여기서는 몇 볼트가 돼요? A점의 전위는 VA는 얼마죠? 4볼트가 되는 거예요. A점의 전위는. 전압 강화 떨어지고 남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 A점의 전위를 구하려면 여기 전압 강화 빼고 나머지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 전압 강화가 요 밑에 전압 강화가 바로 전위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렇게 오음의 법칙을 적용해서 전압 강화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압 분배 법칙 또 전류 분배 법칙 하는 그런 법칙 등을 이용하는 거예요. 전압 분배 법칙, 전류 분배 법칙 이런 거 있죠. 혹시 이런 내용 기억하나요? 얘가 전압 분배 법칙이잖아요. 자, 교재 22페이지 6번째 항목에 보면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눕혀져 있는 형태지만 얘를 갖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아까 있는 그 그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의의 한 폐회로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 얘가 임의의 한 폐회로가 되나요? 맞습니까? 얘가 임의의 한 폐회로잖아요. 거기에 이제 여기에 저항이 R1이 있고 저항이 R2가 있어요. 여기에 전압이 V가 있는 거죠. 똑같은 거잖아요. 단지 이것을 옆으로 돌린 거, 세로로 세운 거 이렇게 돌리면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압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 전압분배 법칙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압분배 법칙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오음의 법칙을 우리가 이해하면 V는 뭐가 됩니까? I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I가 일정합니다. I가 일정할 경우는 직렬로 연결될 때는 I가 일정하거든요. 이렇게 직렬로 연결될 때. 그러면 V는 어떻게 되죠? R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에 비례해서 전압이 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E라고 하는 전압을 인가했을 때 여기서 E2라고 하는 전압이 얼마가 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례식이니까요. 두 개를 더해주는 겁니다. 두 개를 더해주고 비례하는 거니까 자기 거죠. 자기 거. 내 거. 내가 갖는 게 비례하는 거죠. 남이 갖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비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는 것만큼 갖는 거죠. 이렇게 비례할 때 여기에 이제 뭐가 곱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자기 거 올라가는 거죠. 비례해서 전체 전압이 전체 기전력이 나눠 걸린다. 여기서 2라고 했으니까 2라고 할게요. 이렇게 걸린다. 요게 뭐가 되는 거죠? E2가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거든요. 그럼 아까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항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여기 전압이 있었죠. 얼마가 있었어요? 6볼트가 있었잖아요. 6볼트. 그리고 여기가 A점이었잖아요. 여기 2옴이고 4옴이고 여기에 6볼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A점의 전위는 여기에 전압 강화 말고요. 여기에 전압 강화하고 똑같은 거니까 여기가 A점의 전위가 되거든요. 전압 강화 구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이 구해보는 거죠. 그럼 이 전압 강화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 전압 강화는. 자, 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2옴과 4옴 중에 자기 거 4에 전체 전압 6볼트. 그러니까 얼마야? 4볼트만큼의 전압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요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뭐라고요?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전압 분배 법칙이 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전압 분배 법칙을 이해하면 그런 것들을 문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나요? 예,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이런 그림은 이제 전류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전류는 저항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림이 조금 안 보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거든요. 왜 반비례합니까? I는 R분의 V잖아요. V가 일정하면 I는 R에 반비례하거든요. 자, 이렇게 반비례한다라고 보면 여기에 흐르는 I1의 값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반비례니까 R1 더하기 R2분의 1이 아니라 반비례니까 뭐가 올라가요? 상대방 거 2가 올라가서 전체 전류를 곱해주는 게 얘가 뭐라는 얘기죠? 그렇죠. 반비례하는 관계. 전류 분배. 여기서 이렇게 저항이 병렬로 연결될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1과 2라면 반비례니까 여기가 뭐가 올라와요? 상대방 거. 요게 상대방 게 올라오죠. 그렇게 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반비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R2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R2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정리가 되겠습니까? 자,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돼야 돼요. 이런 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전압분배 법칙, 전류분배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압과 전류는 나누어 걸린다는 거죠. 자, 전류는 병렬로 연결할 때 나누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분배 법칙은 병렬 연결일 때 가능한 거고요. 전압분배 법칙은 직렬 연결일 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직렬 연결일 때 전압분배 법칙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 내용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본론으로 가서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죠. 그럼 이런 형태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구하면 번거롭단 말이에요. 언제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하면 번거로워요. 그래서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폐회로 하나만 생각하거든요. 요 폐회로 하나만 생각해 보면 여기 VA점의 전위는 요 아래 전압강하고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구하죠. 1 더하기 2분의 어떻게 돼요? 자기 거 2에 전체 6V 하니까 몇 볼트가 돼요? 4V가 A점의 전위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A점의 전위를 구하고 나면 이제는 우리 빨리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폐회로를 이만큼 보는 거예요. 폐회로를 이만큼 보면 이번에는 여기에 B점의 전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밑에 게 전위가 된다 그랬죠. 전압강을 떨어뜨리고 나머지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위가 얼마 돼요? 4 플러스 2분의 자기 거 2에 전체 전압 6이 되죠. 그래서 얼마? 2V가 되는 거예요. 2V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4V, 여기는 2V니까 요 사이에는 얼마가 걸려요? 4 마이너스 2V가 걸리겠죠. 따라서 2V가 답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푸는 거예요? 전압분배 법칙을 적용해가지고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처럼 적용되는 거니까 전압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지금처럼 바로바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 문제를 1분 30초 안에 풀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금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됐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문제 풀리죠? 지금 여기에 쓰이는 것은 전압분배 법칙이 쓰였다는 거죠. 물론 이 안에는 오음의 법칙도 들어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키르요프의 법칙도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소비 전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이야기들이. 자, 여기도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요건 이제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이니까 뭐 전압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건데요. 1-7번 문제는 바로 답이 보여야 돼요. 자, 기전력의 총합은 전압강하의 총합과 같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회로에서 기전력의 총합이 얼마가 되나요? 이 회로에서 기전력의 총합이 얼마가 되나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회로에서 기전력의 총합은 자, 잘 보시면 극성이 나오잖아요. 건전지 또는 전지에 대한 전원에 대한 극성을 표현할 때는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따라서 지금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로를 전체적으로 여기 흐르는 전류 방향을 기준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 기전력의 총합은 얼마가 될까요? 이 전체적인 회로를 보면 하나는 얘는 플러스가 맞으니까 50V,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70V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얼마야? 전체 기전력은 마이너스 20V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는 음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회로에서는 마이너스는 음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학에서도 마이너스는 음수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죠? 방향이 반대인 거죠.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기준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20V가 걸렸다. 방향이 반대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면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물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전체 저항은 여기에 있는 이거와 여기에 있는 이거가 무슨 연결되어 있죠? 직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망 해석을 배우게 될 때 합성 저항을 구할 때 여기에 있는 전화번이 나오잖아요. 이런 전화번이 있다면 전화번은 어떻게 알아? 전화번은 내부 저항이 0이니까 단락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류원은 어떻게 돼요? 개방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전화번은 지금 현재 단락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긴 0옴이고 여기도 0옴이니까 이 회로의 전체에 대한 합성 저항은 여기 2옴과 여기 3옴에 대한 그렇죠. 전체적인 합성 저항 5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항의 값은 5옴이 되고 전압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전류라고 하는 것은 5옴분의 마이너스 20. 그래서 마이너스 4A가 되죠. 이렇게 되는 것은 이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실제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얼마가 흐르는 거예요? 4A가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4A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문제를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개념적인 거죠. 개념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고 뭐 복잡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긴 시간 하는 게 아니라 짧게 이것만 배우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너무 이 수업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머리 아프거든요. 오늘 배울 거 요거 확실하게 기억하고 어제 배웠던 거 그거 확실하게 기억하면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것들이 더 재밌어지거든요. 근데 공부 양이 많아지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200V의 전원을 여기다 인가를 한 거죠. 200V의 전원을 여기다 인가를 했을 때에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전류가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류가 어떻게 된다? 전류가 분배된다. 분배될 때 어떻게 분배되죠? 저항에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류가 나눠지는 건데 I1을 구하는 거니까 2 더하기 3분의 반비례니까 3에 전체 전류 I는 해가지고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전체 전류 I가 얼마인가? 요것만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것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전체 전류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합성 저항의 전체 전압이잖아요. 그래서 합성 저항이 보면 두 개가 병렬에 하나가 직렬이니까 그러면 이 전체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전체 전류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합성 저항을 구해야 돼요. 합성 저항은 2하고 3이 병렬이거든요. 2 더하기 3, 2 곱하기 3. 거기에 저항이 2.8이 있네요. 그래서 1.2하고 2.8 더해주니까 4가 나올 겁니다. 이게 합성 저항이에요. 거기에 전체 전압이 200V라고 했죠. 이렇게 돼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얘를 계산해 보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50A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50을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가 50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50을 대입하면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답 나오죠? 예, 그게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계산해 보면 얘가 얼마 나온다? 30이 나온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가능합니까? 그렇죠. 여기에 무슨 법칙이 적용됐어요? 이렇게 구한 것은 전체 전류 구한 것은 이거는 당연히 합성저항 구하는 거와 ohm의 법칙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전류 분배 법칙이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요런 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요 전류하고 요 전류의 합이다. 따라서 여기가 50A가 흐르면, 그러면 여기가 30A가 흐르면 여기는 차만큼 흐르죠. 20A 흐르죠.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이게 무슨 법칙이죠?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이러한 법칙을 키르이호프에 대한 전류 법칙이라고 하죠. 키르이호프에 대한 전류 법칙. 그렇죠? 그런 것도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키르이호프의 전류 법칙, 키르이호프의 전압 법칙, 그 다음에 전류 분배 법칙, 전압 분배 법칙 뭐 이런 것도 있고 ohm의 법칙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요 회로 이론의 1장은 특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의 출제 빈도는 높지 않아요. 낮아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회로 해석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거죠. 대분항의 정리, 노튼 정리, 밀만 정리, 중첩의 원리, 가역 정리 이런 거 할 때 그때의 회로 해석할 때에 지금 나오는 이런 것들이 바로 기본이 되는 거고요. 이것들이 기본이 돼가지고 나중에 교류 회로에서 RLC 해석할 때 R만의 회로, L만의 회로 또는 임피던스 회로, 어드미턴스 회로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런 법칙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 풀어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간다. 적용된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그걸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